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주식 타짜 훈련소 윤프로입니다. 영상 찍어드리는 시각 7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44분 지나고 있네요. 최근 거래일 동안에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대부분 많이 불안하고 계실 것 같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 21선을 살짝 이탈을 하면서 이 조정폭이, 그리고 이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는 건 아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하나 많이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잠재적인 호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7월은 그런 호재들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포텐셜, 펌핑을 줄 수밖에 없는 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뭐다? 매도하시는 구간이 아니다. 지금은 기회로 보셔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관련해서 미장에서도 SMR 관련, 이제 원전 관련 섹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명확한 지지를 받은 이후에 월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나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댓글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무슨 구간이라고요? 기회의 구간이라고요. 그래서 기회다, 기회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기사 다뤄드렸던 게 어떤 내용이었죠? 앞으로 원전의 해체 시장이 열렸죠. 국내의 원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 해체 시장이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에서 상당 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 핵 폐기물을 용기에 담아서 반출을 하는 그 용기를 뭐라 그랬나요? 캐스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캐스크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고리 1호기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로? 해외로. 지금 연구 정지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원전이 몇 개나 있어요? 약 200기가량이 있죠. 지금 해체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장의 규모가 대략 얼마예요? 약 500조 규모에 달하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의 고리 1호기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500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만 하더라도요, 향후 2년간 약 1조, 그리고 33년까지 13조 원 수준의 시장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요 국내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세아베스텔과 경쟁 입찰을 하게 되겠지만, 이 부분 또 오히려 좋다고 한 건 뭐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견제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으로, 결국엔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의의 경쟁, 그리고 파트너로서 받아들일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K원전, K기술의 가치와 입지를 이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일이 될 거고, 같이 윈윈 하면서 결국에는 더 큰 글로벌 시장으로 K기업들이 점유율을 올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존의 SMR, 가스터빈, 수소터빈 등의 이제 비주력 사업들을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주력의 사업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돌아온 원전 사이클에서 이 노후 원전들의 해체 시장까지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업 분야가 하나 추가가 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해진 상황이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장에서 SMR 관련 섹터 종목군들 또한 일부 조정을 받다가, 자,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려주기 위해서 조정을 마치고 양봉,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클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BBB 법안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어제자로 이제 뭐가 됐습니까? 공식 서명이 완료되면서 이 BBB 법안이 법으로서 제정이 됐죠.
워낙에 큰 법안이고 이 안에는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면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는 당연히 투자자들의 자금 유동성이 살아나게 되면서 시장에 자금이 훨씬 더 순환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고, 이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뭡니까?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해 있는데 이 수준을 뭐 하겠답니까? 계속 유지할 것이다, 믿어라 라고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펌핑이 나올 것이란 걸 암시를 하고 있죠. 현재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오르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조정에 대한 불안감보다는요, 어라?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구나. 지나고 보니까 저점이었네. 지금이 과매수 구간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의 중반 부분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고, 나스닥이 이런 행보를 보여주면 당연히 국내 증시 역시도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나스닥의 행보에 맞춰서 꾸준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겠고, 이미 뭡니까 3000포인트를 탈환한 시점부터, 그리고 이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시장에 활력이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코스피 5000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요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전과는 국내 증시의 모습이 달라져 있다는 걸 피부로 체감하고 계실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에 맞춰서 적합한 대응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중심에 서 있는 건 누굽니까? 당연히 원전의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일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SMR, 가스터빈, 수소터빈, 수소전지, 그리고 추가된 원전 해체 시장에서의 캐스크 시장까지 미래 에너지 사업의 주축 그리고 핵심이 되는 사업 분야를 주력으로 다루면서도 이 여러가지 사업 분야에서 전부 다 최상위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같이 미장과 국장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순환되고 돌아오고 활력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가졌는데 지금 6만원, 7만원 구간대에 머물러 있을 종목이 아니라는 건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 그 AI 시대에 필요한 뭡니까 데이터 센터, 이 막대한 전력량을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핵심 대체제가 뭡니까? 원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찾아오게 될 상승분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꾸준히 이어지면서 어딥니까? 2007년도의 고점 14만 6,500원 수준을 터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어딥니까? 이제 겨우 절반 정도 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의 상승분에 비해서 사실 이 정도 조정폭은 적은 수준이죠. 그간 충분히 조정이 나와줄 만한 했던 구간들을 이 개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 요걸로 커버를 좀 하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눈치를 좀 보다가 이제서야 조정이라고 할 만한 조정이 그나마 찾아온 수준이죠. 근데 이마저도 적은 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조정 또한 미장과 코스피의 상승세,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 흐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7월 중에는 당연히 지금 구간이 상대적 저점으로서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는 어디까지? 8만원, 그 중단기적으로 찍어드렸던 15만원 수준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고, 이 8만원 구간은 어떤 구간이죠? 지금까지 뚫어온 요 핵심 매물대에서 상단 매물대,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단인, 다시 한번 15만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실질적인 물량이 쌓여있는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럼 여기를 뚫어내주면 사실상 요 위쪽 부근은 다 비어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8만원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세력들의 눈치 싸움, 힘 싸움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8만원까지는 도달을 해줘야 이후에
방향성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 악재라고 할 만한 요소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8만원 부근에서 나오게 되는 이 세력과 세력들의 눈치 싸움, 그 힘싸움, 혹은 개인들을 더 털어내고 이 구간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조정이 나와준다면 결국에 우리는 지금처럼 대응을 한 번 더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8만원 부근에서 지금 같은 조정 그리고 흐름이 나온다면 윤프로가 말했던 세력들의 힘싸움이구나, 개인들을 더 털어내려고 하는 거구나,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왔네 라고 하시면서 아주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부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던가, 그쵸? 그래서 이런 전략마저도 미리 체크를 해두고 준비를 해두신다면 남들이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구간에서, 왜요? 지금 이렇게 조정을 겪었는데 8만원에서 비슷한 흐름,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개인들은 다시 한 번 더 흔들리고 불안해서 이번 조정은 정말 세게 올 수 있겠다, 어디까지 빠지려는 거지? 혹은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잘 마치고 상승을 해주면 계속해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구간에서 약간의 조정을 맞게 되면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남들이 불안해하고 흔들릴 만한 구간을 우리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계신다면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겠죠. 내가 조정을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것, 그리고 이 조정이 이제 곧 끝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전혀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간의 조정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거고, 이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원전 섹터 전체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올라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마치고 이 상승 추세에 다시 한번 올라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어찌됐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뭡니까? 일단 원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쵸? 가스터빈과 수소 전지 등 말씀드렸던 캐스크 다뤄드렸어도 얘는 원전 해체고, 얘는 신재생에너지고, 결국에 지금 섹터에서 이 흐름에 올라탄 거는 이 원전이 메인인 건데, 그 중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소형 원전 SMR 쪽에서도 계속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제가 일전에 다뤄드렸던 내용이지만 한수원에서 지금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서 SMR 시장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뭐였죠?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로 약 15년 만의 성과였죠. 이 체코 원전 수주가 의미가 있었던 건 뭐예요? 향후 유럽 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 지금 한수원에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SMR 시장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팀 코리아로서 이에 대한 파트너로서 좋은 행보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대상이 뭐였습니까? 두코바니 5호기 하나였죠. 근데 여기서 5호기와 6호기 추가적으로 테멜린 지역의 3, 4호기까지 총 4기로 사업 범위를 늘렸고, 한수원이 현재 이 5호기와 6호기를 확정 지었고, 추가로 뭡니까? 테멜린 3, 4호기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또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한수원은 사업 착수 전부터 이미 정보 시스템, 그리고 공정 관리, 인허가 관련 대응 체계를 미리 구축을 해왔었고, 29년을 목표 시점으로 착공 위에 인력 파견과 부지 준비에 돌입을 하려 하고 있죠. 또한 한수원은 차세대 이제 원전 시장인 이 SMR 관련해가지고 6월 10일에 태국 논타브리에서 태국 전력청과 SMR 협력을 위한 MOU를 또 체결을 했죠. 태국 전력청은 태국 전력의 약 30%의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공기업으로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원자력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고, 한수원이 이 아세안 지역으로의 SMR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도 이미 마련을 해놨죠. 이미 미국의 오클로와도 MOU 협약을 맺은 바 있는 한수원은 오클로가 추진 중인 오로라 파워하우스의 이 상용화 전 단계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고, 이에 따라서 5월 15일 블룸버그의 보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줬었죠. 한국이 다시 부활한 어떤 세계 원전 시장에서 유력한 승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라는 행정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 남았죠? 25년 남았죠. 약 9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감당할 현실적 대안은 어디라고? 한국이라고 지목을 했죠. 왜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인 강점이 뭡니까? 정시 완공, 예산 준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부분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SMR 시장에서 이미 K 원전이 주축으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갖춰졌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타 공인, 반도체의 TSMC가 있다면 원전계의 TSMC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가운데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메인인 SMR 시장에서의 영향력, 입지, 퍼포먼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너무나도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력 사업도 뭐 있습니까? 계속해서 가스터빈, 수소 전지, 터빈, 캐스크 메인을 제외하고도 영향력 있는 주력 사업들을 다수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 최상위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도 잘하기 어려운 분야를 지금 벌써 몇 개입니까? SMR만 해도 향후 전망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데 든든한 사업 분야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이나 상승 궤도로 달릴 수 있는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기업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가치를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을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를 납득하실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주력 사업 분야들이 결국에 하나로 통솔되는 건 뭡니까? 미래 에너지 사업인 거고 이게 왜 필요합니까 대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갈 거야? 결국에 어쩔 수 없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살아갈 건데 이걸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겠죠. 이걸 다방면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핵심 기업이고 필요에 의해서 시장의 선택에 의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구간이 상대적으로 고점이라 생각이 되실 수 있고 과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국장도 이전과는 달라진 행보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좀 활발하게 커져가려고 하는 이 초입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고점과 과매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결국에 지나고 보면 이 또한 상대적인 저점이었구나.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게 의아해하지 않고 당연한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체크를 하게 되면 늦겠죠.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분들만이 향후 10만원, 15만원, 20만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뒤늦게 올라탄 다른 개인들을 보면서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뭘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믿음이 계속해서 쌓이고 심적인 안정을 얻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만원, 30만원 갈 수 있는 흐름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꽉 잡아드려서 그 구간까지 가실 수 있게 많은 부분들 전달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 우리 여러분들 뭐 해주셔야 될까요? 그렇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댓글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무슨 구간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기회의 구간이다. 기회라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다른 개인 주주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우리 개인들이 의기투합해서 합심해서 이 세력들에게 물량을 털리지 않고 투매 물량을 내놓지 않고 지금 구간의 조정 막바지 구간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탈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도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댓글로 기회라고 많이 남겨주셔서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요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오늘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그 단기적으로 고점들 8만원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15만원 이렇게 고점들 찍어 드렸었고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이라고요? 조정의 이제 막바지 구간이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잠재적 호재와 글로벌 원전 시장의 종목군, 섹터들,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등 다 상승 추세로 다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따라서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기회 구간으로 보셔야 한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저도 같이 살펴보면서 최선의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영상에 최대한 많은 부분들 담을 수 있게 많이 애쓰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달을 드렸고 저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프로 윤시우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